안녕하세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소중한 아들마저 잃을 뻔했던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제 나이만 봐도 아들 나이가 조금은 짐작이 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뿐인 아들이 불혹을 넘긴 나이인데도 여전히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불안하기만 하네요. 큰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부모 먼저 챙기던 귀한 아들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원래 제 아들은 멀쩡하게 자기 밥벌이 하면서 지내던 약사였어요. 자식이 셋이나 있어도 유독 든든하고 집안의 자랑이었던 아들이었답니다. 한복집을 운영하던 저는 아들 선자리로 소개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9년이라는 아들의 결혼 생활 동안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거예요. 이미 몇 년 전 일인데도 사람을 믿고 사는 게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럴 정도로 아직도 배신감에 마음이 저려오기만 하네요. 사람의 탈을 쓴 선량한 인간인 척 연기하던 며느리의 실체를 폭로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까지 쓰게 됐어요. 익명의 힘이라도 빌려 가슴 소가리를 털어놓고 싶어서 큰 결심을 했습니다. 저한테 아들은 남편 대신이자 남은 생의 기둥 같던 아들이었어요. 남편이 50대 후반에 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면서 혼자 남게 된 절 잘 챙겨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딸들도 둘이나 있었는데 아무래도 일찍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다 보니까 연락만 자주 할 뿐이지 찾아오는 건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과 둘이 떠난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외로운 시간을 견뎠던 겁니다. 한 번은 남편 옷을 정리하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들이 절 안아주면서 따뜻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동안 병원 치료 받으시느라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예요. 이젠 하늘에서 편히 쉬실 수 있으니까 다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엄마 곁엔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때 아들의 위로에 남편과 이른 사별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남편은 일찍 떠났지만 제 곁엔 아들이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그렇게 아픔이 무뎌질 때쯤 아들은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아들이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는 이쁘장한 얼굴에 선한 미소가 돋보였던 며느리였습니다.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던 평범한 아이였는데 아들이 푹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처음 인사 왔을 때만 해도 싹싹하고 성격도 좋아서 금세 가까워졌죠. 아들도 며느리와 연애한 지 어느덧 2년 가까이 된 상태여서 반대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에서 보게 된 사돈 부부는 마치 사이가 아니라 아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먼저 도착해서 아들과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안사돈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제 아들 손을 덥석 잡으면서 기쁜 목소리로 인사를 했었거든요. 아이고 우리 사위 얼마 전에 봤는데도 이렇게 보니까 또 너무 반갑네. 그동안 잘 있었지? 어디 아픈 곳은 없고? 네, 별일 없었습니다. 이쪽은 저희 어머님이세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사위 얼굴 보고 너무 반가워서 제가 잠시 순서를 잊었네요. 죄송해요, 사부인. 상견례 장소에 오자마자 아들을 보고 반갑게 인사하는 안사돈을 보고 당황하긴 했어요. 사위 사랑은 장모가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상견례 자리에선 사돈끼리 인사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죠. 그래도 한 발 늦게나마 인사를 하는 안사돈과 반갑게 악수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저희 아들 많이 예뻐해 주셨다고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들처럼 아껴주셔서 감사드려요. 아유, 뭘요. 약사 사이 아무나 보는 것도 아닌데 밥을 한 그릇 주더라도 한술 더 떠줘야죠. 안사돈은 방정 맞을 만큼 큰 목소리로 웃으면서 말하는데 제 아들이 사위로서 마음에 쏙 들었던 것 같아요. 사위도 며느리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자식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예뻐해 주니까 엄마로서 그저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사돈 부부와 첫 만남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안사돈은
입이 귀에 걸린 표정으로 한술 더 뜨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에 사자 들어간 사위를 보니까 저는 더 바랄 것도 없어요. 그저 기쁘기만 합니다. 하늘이 내려준 축복 같아요. 이렇게 귀한 아들 저희 집 사위로 보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때 안사돈은 노골적인 말투로 약사 사위를 강조하면서 축복을 받은 것 같다는 말까지 했어요. 알고 보니까 며느리는 집안의 막내딸이었는데 먼저 시집간 언니들이 좀 힘들게 사는 것 같더군요. 첫째 사위는 잘 나가는 사업가였는데 한순간에 쫄딱 망해서 백수로 지낸다는 겁니다. 매일 입으로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꽤 오랜 시간 일도 안 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심지어 둘째 사위는 중고차 판매를 하던 영업사원이라 사돈 부부가 탐탁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 제 아들을 막내 사위로 보니까 사돈 부부가 두 팔 벌려 아들을 환영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노골적으로 말하는 안사돈이 불편했지만 어떤 이유든 아들을 아껴주니까 그저 고마웠죠. 그리고 며느리도 그 당시 정말 싹싹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올바르게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한 번은 며느리가 한약을 챙겨 집에 오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밝은 목소리로 집에 들어와서는 하나씩 설명해주면서 말했답니다. 어머님, 하루에 한 포씩 챙겨 드세요. 요즘같이 더운 날씨엔 이런 걸 먹어줘야 힘이 난다니까요. 아이고, 근데 뭘 이렇게 많이 사왔어? 너도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 아니에요. 전 오빠가 가끔씩 챙겨줘서 이런 거 안 먹어도 든든해요. 아, 그리고 이건 저희 엄마가 오빠 주라고 직접 사오신 거예요. 매일 약국에서 힘들게 일한다고 챙겨주고 싶다고 엄마가 이렇게 보내셨어요. 아이고, 정말 사돈이 큰 돈 쓰셨겠네. 고맙다고 꼭 좀 전해드려. 며느리도 그렇고 사돈도 그렇고 결혼 전부터 정말 살갑게 다가와주는 모습에 이런 집안과 연을 맺게 된 게 그저 선물 같았습니다. 물론 그동안 아들이 나름대로 잘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사이였어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양가의 축복 속에 결혼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며느리는 정말 최고의 며느리였어요. 어디 내놔도 손색 없을 만큼 싹싹하고 바른 아이였습니다. 첫째를 임신하면서 회사를 그만뒀었는데 그때 며느린 임신한 상태에도 집안일은 알아서 척척 해내고 있었죠. 한 번은 만삭인 며느리가 걱정되는 마음에 아들 집에 갔었는데 제가 손댈 게 하나 없이 깔끔한 집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보면서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넌 그 몸으로 이 집을 다 쓸고 닦고 한 거야? 힘들지도 않았어? 에이, 어머님 안삭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적당히 움직여야 애도 잘 나온대요. 그래도 힘들 텐데 너무 무리하지 마. 난 너 도와주려고 왔는데 어쩜 이렇게 손댈 게 하나도 없네. 반찬도 싹 다 한 거야? 그럼요. 남편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제가 집이라도 깔끔하게 관리해야죠. 그래야 집에 오는 맛이 있지 않겠어요? 넌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애가 손이 야무지네. 그래도 힘들면 꼭 나한테 말해라. 알겠지? 네, 어머님. 제가 꼭 SOS 보낼 테니까 그때 꼭 도와주세요. 며느리는 자기가 집안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며 청소부터 반찬까지 전부 다 알아서 척척 해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임신하면 상전이 따로 없다는 친구의 말은 웃어 넘길 정도였죠. 저랑 비슷한 시기에 며느리가 임신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늘 저만 보면 한탄하면서 말하곤 했어요. 아휴, 니네 집 며느리는 어쩜 그렇게 알아서 척척한다니. 우리 집은 며느리가 임신하니까 아주 상전이 따로 없어. 맨날 이게 힘들다 저게 힘들다 나만 보면 무슨 불만 접수하듯이 한탄만 한다니까. 이래서 남자가 직업이 좋아야 여자가 잘한다는 거야. 우리 아들도 회사원 아니고 네 아들처럼 약사였으면 며느리가 저렇게 상전처럼 굴었겠어?
넌 복 받은 줄 알아. 주변 친구가 부러워할 만큼 저희 며느리는 알아서 척척 해내는 야무진 며느리였죠. 이유야 어떻든 간에 부부가 바깥일, 집안일 잘 분담하고 산다는 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며느리와 아들은 부부싸움 한 번 한 적 없이 마음 맞춰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지켜보는 제가 다 흐뭇할 정도였습니다. 둘이 알아서 잘 사니까 저도 두 사람 가정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알아서 찾아오니까 서로 가깝게 지내고 있었어요. 특히 첫째 손자가 태어났을 땐 제가 손자를 보고 싶어 할까봐 며느리가 3일에 한 번꼴로 찾아왔었어요. 저희 집과 차로 30분 거리에 살던 며느리는 참새가 방앗간 들리듯 찾아와 장난스럽게 말하곤 했었습니다. 어머님, 저 또 왔어요. 오늘 첫째 예방 접종하는 날이라 지나다가 들렸어요. 아이고, 고생했을 텐데 얼른 가서 애 놓고 쉬지 뭐하러 왔어? 씩씩하게 잘 크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왔죠. 그리고 어머님, 제가 뭐 사왔는지 아세요? 응? 뭘 또 사왔어? 짜잔! 어머님 좋아하시는 김밥이랑 떡볶이예요. 아직 식사 전이시죠? 저도 쫄쫄 굶었는데 혼자 먹기 싫어서 애 분유까지 챙겨서 왔어요. 얘도 참 무슨 짐이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다 애 짐이었네. 집으로 가면 편한데 뭐하러 와? 밥은 같이 먹어야 맛있잖아요. 식기 전에 얼른 같이 먹어요. 며느리가 살갑게 말해주니까 정말 딸이 하나 생긴 것 같았어요. 그렇게 며느리가 오면 큰 손주 꼼지락거리는 것도 보고 며느리랑 대화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한 짐을 들고 찾아온 날은 아들도 퇴근을 저희 집으로 했었어요. 그러면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 저녁도 한 상 차려 먹는 날이었죠. 정말 가정적이고 살가운 며느리가 집에 오니까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었어요. 심지어 저희 딸들과도 너무 잘 지내서 명절만 되면 그야말로 잔치나 다름없었습니다. 한 번은 명절 당일에 친정에 안 가고 자고 가겠다는 며느리를 보면서 둘째 딸이 놀란 목소리로 말한 적도 있었어요. 새언니, 그래도 친정에 가야죠. 우리 정말 괜찮으니까 부모님 뵈러 가요.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도 그냥 시댁에 더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명절인데 막내딸 보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평소에 자주 찾아뵙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저도 그때 며느리한테 친정에 가보라고 했지만 괜찮다면서 며느린 기어코 저희 집에서 명절 내내 머물렀어요.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둘째 손자까지 낳고도 매년 명절마다 저희 집 붙박이처럼 며느린 지냈던 겁니다. 이게 몇 년째 되니까 저는 한 번 작정하고 명절에 친정에 가보라고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저의 말에도 명절은 늘 저희 집에서만 머물렀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딸들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아들이 그동안 사돈 부부한테 따로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던 겁니다. 이거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돈댁 큰딸 부부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말에 정말 기함했어요. 솔직히 사돈 부부한테 용돈 챙겨주는 일은 100번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 큰언니 집안까지 우리 아들이 챙기는 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결혼 5년 차쯤 알게 된 사실에 저는 괜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며느리한테 묻지 못하고 아들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어요. 저도 안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처가 사정이 안 좋아서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장인 장모님도 일을 안 하는 상황이라 도와줄 형편이 안 되니까 내가 도와준 거야. 그래도 그렇지 매번 처가 일에 너만 나설 수도 없잖아. 거기 둘째 사이도 중고차 영업사원이라면서 그러면 큰 돈은 못 벌어도 보는 돈이 있을 텐데 둘이 반반 돕던지 해야지. 거기도 실적 따라 월급이 달라지니까 아무래도 나밖에 없지. 제가 무리 안 하는 선에서 돕고 살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지금 걱정 안 하게 생겼어? 이러다가 그 집안 봉되게 생겼는데 며느린 그걸 손 놓고 보고 있어? 아니 아무지네가 그냥 보고만 있을 리가 없잖아. 아무래도 친정일이니까 우리가 돕자고 하더라고요. 엄마, 그냥 좋게 생각하는 게 좋잖아요. 가족끼리 좀 돕는다고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도 아닌데 걱정 마세요. 이미 몇 차례나 처가댁에 돈을 보낸 아들이 조금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그렇게 야무진 며느리가 친정에 일이 생기니까 그저 보고만 있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집안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려고 해봐도 사돈 부부 용돈에다가 아들 처형내 급한 돈까지 해주면 제 아들이 무슨 은행도 아니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심지어 며느리도 일도 안 하고 아이만 돌볼 때라서 오로지 아들벌이가 유일한 생활비였어요. 그래서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며느리한테 넌지시 말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놀러 왔을 때 저는 두 손자들을 보다가 며느리한테 조심스럽게 운을 떼며 말했어요. 네 친정은 별일 없니?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던데. 네? 큰일은 아니고 큰형부가 사길당하는 바람에 급전이 좀 필요했었어요. 뭐? 사길당해? 아니 얼마나 당했었길래? 5천만 원인데 금방 갚는다고 해서 빌려준 거예요. 약속 어기는 사람 아니니까 금세 갚을 거예요. 가족끼리도 돈 빌려주는 건 신중해야지. 돈 앉아서 빌려줬다가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는 것도 몰라? 앞으론 그런 일 있으면 신중하게 대처해. 너도 이제 애 둘이나 키워야 되는데 네 앞가림도 해야지. 네, 어머님 죄송해요. 친정일이라서 저도 좀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 잘 해결됐으면 된 거지. 괜찮다. 앞으로 네 가정부터 생각하라는 거야. 남편 혼자 버는데 돈 관리 잘해야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신중하게 생각해. 저는 불안한 마음에 신신당부를 하면서 말했어요. 처음에 결혼할 당시만 해도 바깥사돈은 일정하지 않아도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손자가 태어났을 무렵에 일하다가 발목을 삐끗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말로는 바깥 사돈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냥 발목 조금 삐끗하신 거라서 발목이 붓기만 하신 상태예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뼈가 다친 건 아니고 그냥 근육이 놀라서 발목이 부은 거래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발목이 조금 삐끗한 거라고 들었는데 그날 이후 바깥사돈은 완치된 후에도 아예 일을 안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사돈부부 용돈까지 보내고 있던 거였어요. 그때 제 기분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아들 잘 키워서 남의 집 기둥으로 보낸 기분이었어요. 솔직히 아무리 자식들 결혼시켜서 가족이 됐다고 해도 제가 했던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나요? 사돈부부도 무일푼이고 그 집 첫째 부부도 늘 적자 인생이니까 그나마 입에 겨우 풀칠하면서 사는 둘째 부부가 성실해 보일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들이 처가에 도움을 준 건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차라리 돈만 줬으면 저도 덜 억울했을지도 몰라요. 한 번은 아들 집에 갔다가 가전제품 책자가 있길래 아무 생각 없이 펼쳐봤습니다. 그걸 열어본 저는 누군가 해놓은 메모를 보고 깜짝 놀랐죠. 바로 안사돈이 책자에 있는 한 냉장고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고 옆에 이렇게 적어둔 겁니다. 막내 사이가 바꿔준다니까 그럼 고맙게 받을게. 난 이 정도면 잘 쓸 것 같아. 고마워 사이. 역시 약사 사이가 최고네. 용돈에다가 큰딸 급전까지 빌린 것도 모자라 급기야 사돈댁 냉장고까지 선물로 받았던 거예요. 그동안 며느리가 왜 그렇게 저희 집에 잘하나 싶었는데 아들이 처가에 이렇게까지 하니까 잘하는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는 정말 이러다가 우리 아들 골수까지 빼먹겠구나 싶어서 아들한테 한 소리를 했어요. 며느리가 잠시 가게에 나간 사이 아들을 불러다가 말했죠. 제가 본 책자를 아들한테 건네면서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너 이거 뭐야? 설마 네 처가에 냉장고까지 해준 거야? 저번에 가보니까 냉장고가 고장나서 냉동실에 있던 것까지 다 녹아있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 게 네 눈에만 보이는 거야? 그 집은 사이가 너밖에 없대? 아니, 딸이 셋이나 있는데 꼭 너만 이렇게 나서야 하는 거냐고. 정말로 아들이 좋은 마음으로 나선 거라 이걸 며느리한테 뭐라 할 일도 아니라 그저 가슴만 내려쳤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고마움을 아니까 저한테 더 잘하고 있긴 했어요.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아들과 대화를 하고 나오는데 거실에서 며느리가 들었는지 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아차 싶은 마음이 들어 며느리 쳐다보기 민망하더군요. 그러자 며느리도 불편함을 감지했는지 씩씩한 목소리로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언니가 다음 주까진 돈 준다고 했어요. 아, 너 다 들었니? 미안하다. 너 없을 때 얘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남편한테 안 그래도 된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사실 저희 집 사정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저희 집 돕는 만큼 저도 어머니께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죄송해요. 아니다. 뭐 너희들이 얘기된 거라고 하면 내가 뭐라 할 수 있겠니? 네 친정아버님도 다리 이제 괜찮다고 하시니까 금방 형편 나아지겠지. 네, 제가 잘 설득해서 꼭 일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이제 네 식구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걱정 마세요. 며느리가 한껏 미안한 목소리로 말하는데 괜히 못할 말을 한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참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저도 깊은 결심을 하고 털어놓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9년 내내 사돈댁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아들은 사돈과 떨어져 사는데도 그 집안 생활비를 조금씩 돕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거의 막내 사이를 본 순간부터 사돈 부부는 아들이 주는 용돈에 의지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종종 절 챙기긴 했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사돈 부부는 거의 제 아들한테 소위 말해 빨대를 꽂은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래도 사돈인데 제가 말이 좀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 사연을 쓰는 지금은 사돈 부부와 며느리의 실체를 알게 된 후라서 지난날의 모든 행동이 곱게 보이지만은 않네요. 그렇게 9년을 아들이 처갈 위해서 살았던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결혼 9년차 아들은 늘 다니던 퇴근길로 평소와 같이 퇴근하던 중에 큰 사고를 당하게 됐어요. 정말 평소와 다름없던 퇴근길에 음주운전차가 덮치는 바람에 날벼락 같은 사고를 당한 어이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때 아들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음주운전차가 인도를 덮치면서 크게 다쳤어요. 급하게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였죠. 너무 놀라서 병원으로 급하게 가봤는데 만신창이가 된 아들은 의식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옆에 있던 의사는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상태라며 경과를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의사를 붙들고 애원하듯이 말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필요하면 제가 피라도 뽑을게요. 제발요. 어머님, 일단 진정하세요. 응급수술 후에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의사의 말에 정신을 잃고 쓰러질 뻔했어요. 잔병 치레 없이 건강하게 자란 아들이 이렇게 응급실까지 실려오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인데 며느리는 어땠겠습니까?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절 부축하면서 정신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며느리도 경과를 지켜보면 금방 나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 음주운전 차량 범인을 잡고 보니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때 사고를 낸 범인 나이가 21살에다가 무보험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냈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 없는 운전자가 돈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돈 없다고
그냥 교도소 가서 처벌받겠다고 가버렸네요. 와, 이렇게 되니까 결국 피해는 제 아들이 다 뒤집어 쓰게 된 거예요. 약사로 살던 제 아들이 하루아침에 병원에서 환자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며느리가 절망하는 제 손을 잡고 위로하며 말했었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금방 깨어날 거예요. 이걸 어째?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불쌍해서 어떡해. 가슴을 치면서 우는 저를 위로해주던 며느리가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기약 없는 병 앞에 현모양처도 없더군요. 매일 병실에서 아들을 간호하던 며느리는 아들이 의식을 되찾았지만 눈만 껌뻑거리는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병실을 지키던 며느리가 어느 날부턴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말도 없이 사라지는 통에 깜짝 놀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한 번은 잠깐 병실에 들렀는데 며느리가 없는 걸 보고 어리둥절한 채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짜증이 잔뜩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볼 일 있어서 어디 좀 잠깐 나왔어요. 뭐? 어딜 갔길래? 나갈 거면 나한테 말을 하고 가지. 제가 다 일일이 보고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성인이고 제 일상이 있잖아요.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저 좀 그냥 냅두세요. 그렇게 자기 할 말만 톡 쏘아 붙이면서 하더니 며느리는 아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제 아들은 그때 의식만 있었지 손 하나 까딱하기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아픈 환자만 두고 자리를 비운다는 게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고생한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하면서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며느리는 그동안 제가 알던 며느리의 모습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감지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 9시쯤에 큰손자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때 큰손자는 투정을 부리듯 저한테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뭐야? 아니, 왜 배고파? 집에 먹을 거 없어? 네, 엄마가 과자만 두고 나갔어요. 과자만 두고 나갔다고? 일단 혜미가 집에 갈 테니까 동생이랑 둘이 있어. 저는 택시를 타고 얼른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집안 풍경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과자 부스러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둘째는 과자 봉지를 탈탈 털어서 마지막 남은 과자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저는 둘째 손잘 붙들고 물었습니다. 아니, 왜 밥을 안 먹고 과자를 먹고 있어? 엄마는? 엄마 아직 안 왔어요. 금방 올 거라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금방 온다고 했다고? 오늘 엄마 병원에 안 갔어?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절 보던 둘째 손자를 대신해 큰 손자가 절 보면서 말했어요. 엄마 요즘 병원 안 가요. 친구 만나고 온다고 했는데요. 뭐야? 오늘도 친구 생일이라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큰 손자는 유치원생 동생을 보살피면서 집에 있던 겁니다. 아무리 첫째가 조금 컸다고 해도 아직 너무 어린 아이들 아닙니까? 어떻게 집에 애들만 덩그라니 두고 나갈 수 있는 건지 애를 키워본 저로서도 며느리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죠. 결국 저는 집에 있는 반찬에다가 밥만 새로 해서 아이들에게 늦은 저녁을 챙겨줬습니다. 그 후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한참을 걸어도 며느리는 도무지 전화 받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었던 끝에 마침내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는데 딱 봐도 술에 취한 목소리였어요. 정말 황당해서 며느리한테 소리치며 물었어요. 며느라, 저 집에 애들만 두고 어딜 간 거야? 밥도 안 주고. 에이,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저 병원 가면 걔들 원래도 혼자 있어요. 뭘 또 새삼스럽게. 너 지금 막 나가자는 거야?
이제 겨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남편 챙길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움직여서 어느 세월에 다시 돈 벌러 가는데요. 약사가 아니라 평생 환자로 살다 죽게 생겼는데 제가 뭘 보고 버티겠어요? 됐다. 내일 너 술 깨고 얘기하자. 저는 술에 취해서 혀꼬인 소리를 하는 며느리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쯤이 이제 아들이 재활치료를 시작할 때였어요. 이럴 때일수록 옆에서 같이 의지가 되고 견뎌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그 시점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퇴근 직전까지도 제가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그때 둘째 딸이 찾아와 답답하다는 듯이 저를 보면서 한탄을 하면서 말했어요. 세연이는 대체 뭐 하는 거야? 어쩜 오빠 퇴원하는 날까지도 머리카락 한 올 안 보일 수가 있어? 냅둬라. 네 오빠 퇴원하는 날인데 큰 소리 내지 마. 나 진짜 세연이한테 엄청 실망했어. 이런 사람인 줄 정말 상상도 못했어. 아무리 힘들고 답답해도 퇴원하는 날엔 와봐야지. 둘째 딸이 투덜거리면서 말하자 아들은 휠체어에 앉아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걸 보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1년이 넘는 긴 병원 생활을 끝내고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집에서 통원 치료를 하게 된 아들은 손이 더 많이 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아들을 데리고 집에 와보니까 며느리가 TV를 보고 있더군요. 남편 병실에 놓을 생각도 안 하더니 집에서 TV나 보고 있는 한심한 꼴을 보니까 억장이 다 무너졌어요. 그때 둘째 딸도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고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너, 네 남편 옆에서 잘 보살필 수 있어? 집에서 통원 치료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냐고. 딱 말해. 그게 뭐라고 그걸 못하겠어요. 걱정 마시고 좀 가세요. 내가 지금 하는 일 그만둘 때까지만 내가 제발 부탁 좀 하자. 그래도 부부인데 네가 좀 잘 챙겨야지. 제가 설마 남편을 잡아먹겠어요? 저야말로 남편 건강 되찾아서 예전처럼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좀 가세요.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말하는 며느리가 괜히 신경 쓰였어요. 그래도 그때는 제가 운영하던 한복가게 일 때문에 아들을 돌볼 처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곧 정리하고 아들을 돌보려던 게 어느덧 3개월이 지나 있었어요. 중간중간 저도 그렇고 딸들도 그렇고 자주 들여다보내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며느리는 저희 가족 뒤통수를 칠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검은 속내는 남편의 제삿날 모두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이 제사를 챙길 몸이 아니다 보니까 며느리가 혼자서 오기로 약속이 된 날이었어요. 그런데 음식 준비를 다 끝냈는데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같이 있던 딸들도 기가 막힌지 얼른 전화를 해보라고 재촉했어요. 대체 얘가 왜 그러나 싶어 며느리한테 전화했는데 평소와 다르게 전화를 재빠르게 받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다급한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오늘 남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제사에 참석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뭐? 아니 그런 말을 해야지. 너 온다고 해서 너만 기다렸는데 이렇게 갑자기 못 온다고 하면 어떡해? 제가 아플 걸 알았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너무 아파서 안 되겠어요. 됐다.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겠니? 몸조리나 해라. 저는 그렇게 며느리와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딸들도 제 전화를 엿듣고 그럴 줄 알았다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진짜 하나 있는 맏며느리가 완전히 달라져서 정말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결국 딸들과 같이 제사 음식 준비하던 뒷정리를 하고 있던 그때 친구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리고 친구는 저한테 믿기 힘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야, 네 아들 혹시 이혼했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토요일 대낮에 무슨 재수없는 소리야. 이상하다. 분명 니네 집 며느리인데. 내가 지금 사진 보내줄 테니까 빨리 봐, 빨리 봐. 내가 네 며느린 이목구비가 또렷하게 예뻐서 정확히 기억하는데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아. 친구는 알 수 없는 말만 늘어놓더니 저한테 사진 좀 보라면서 사진을 보냈어요. 그리고 친구가 보낸 사진을 확인한 순간 저는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사진은 바로 며느리가 드레스를 입고 있는 사진이었던 거예요. 저는 친구한테 다급하게 어느 결혼식장인지 물었어요. 그리고 친구가 말해준 결혼식장으로 하던 일 제쳐두고 딸들과 같이 달려갔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땐 이미 모든 식이 끝나고 연회장에 모여있을 때였어요. 웃으면서 하객들과 인사를 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 봐도 제 며느리였던 겁니다. 딸들도 저도 입이 떡 벌어진 채 지켜보다가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저는 참한 얼굴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며느리를 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네 년이 감히 내 아들을 배신해? 이런 배은망덕한 거사. 뭐야? 누군데요? 누구세요? 갑자기 머리채를 잡힌 며느린 누군지도 모르고 아파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머리채 잡힌 며느리를 보고 달려온 혼주를 보니까 곱게 차려입은 사돈 부부까지 마주치게 된 겁니다. 진짜 이거 완전히 가족 사기단 아닙니까? 어떻게 딸 이혼도 안 시킨 채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저를 보고 사색이 된 사돈 부부를 보면서 저는 코웃음을 치면서 말했어요. 아주 가족 사기단들이 따로 없네. 당신들 사이 사경을 헤매고 휠체어 신세를 질 때도 안 나타나더니 잘난 면상을 이제야 보네. 그러고도 사람이야? 당신들이 사람이냐고. 저기 일단 진정하시고 저희랑 나가서 대화로 좀 풀어요.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여기서 오늘 당신들 딸 머리채 다 뜯어볼까? 그리고 며느리 너 새끼들도 있고 남편도 있으면서 결혼식을 해?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화가 난 저는 더욱 세게 며느리 머리채를 쥐어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때 며느리도 고통스러웠는지 다급하게 소리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파요. 이거 좀 놔요. 놓고 말해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머리채를 놓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동그랗게 서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객 인파 속에 결혼식을 하려던 남자와 그 부모가 급하게 달려와서 서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저를 보고 어머님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말하더군요. 뭐야? 어머님? 사별하면서 서류까지 깔끔하게 정리했다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거의 끝나가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랬어. 알고 보니까 며느리는 남자한테 전 남편과 사별했다고 하면서 결혼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쪽 부모였어요. 새 신랑과 며느리 대화를 듣고는 황당한 목소리로 며느리한테 묻더군요. 남편하고 사별했다며 대체 뭐 하는 거야? 5년 전에 사별했다면서 지금 날 속인 거야? 속인 거냐고? 아버님, 그게 아니라요. 잠시만요. 이미 며느리가 모두를 속인 게 기정사실화되니까 하객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애까지 있었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픈 남편 두고서 팔자 고치려고 했나 봐. 와, 진짜 인간도 아니다. 저분이 시어머니인가 봐. 나 같으면 바리깡 들고 와서 머리 확 다 밀었을 거야. 아유, 불려시한테 제대로 걸렸네. 사람들이 수근거린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때 며느리 머리채를 내팽개치듯이 놓고 사람들을 향해 핸드폰을 보여주며 소리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여자 제 며느리 맞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 보여드릴까요? 오늘 제 남편 기일이라 제사 준비하러 온 겁니다. 하나 있는 며느리가 아프다고 못 온다더니 여기서 이러고 있던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우, 네 집 자식인지 상도덕이 없네. 네 집 자식이냐고요? 사돈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저 식구들. 그동안 생활비에다가 급전 필요하면 급전까지 제 아들한테 손 벌려서 살던 기생충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교통사고 당해서 재활치료 받아야 되는 거 알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건강할 때 가족이고 아플 땐 짐짝 취급하는 사람이 인간이 할 짓인가요? 제가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소리치자 사람들은 제 말에 공감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딸들도 며느리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처가에 꼬박꼬박 매달 생활비 보내주지, 용돈 주지, 선물까지 해드렸는데 대체 우리 오빠가 사이로서 못한 게 뭐야?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너무 막막해서 그랬어요. 사는 게 답답해서 그랬다고요. 그리고 원래 남편이랑 이혼하려고 했던 거 모르시죠? 제가 몇 번을 이혼하자고 말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며느리는 그동안 아들과 이혼하려고 아픈 아들한테 이혼을 요구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들이 집에 와서도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고 거동이 힘겨우니까 아예 대놓고 내연남이랑 통화를 하고 지냈던 겁니다. 진짜 나중에 모든 사실을 알고 저는 억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 며느리와 결혼을 준비하던 새신랑이 며느리의 울먹이는 하소연을 듣고 다가와 황당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너 서류 깨끗하다면서? 나랑 같은 사별한 아픔이 있다고 그렇게 떠들더니 결국 다 뻥이었던 거야? 난 태어날 줄 몰랐어. 정말 어떻게 될 줄 알았다고. 진짜 미쳤구나. 멀쩡하게 살아있는 남편이 죽길 바란 거야? 너 뱃속 아이 내 아인 맞아? 와, 진짜 내가 너 같은 거랑 결혼식까지 하려고 했다니 때려치자. 난 이제 너 같은 애 못 믿겠어. 왜 그래? 먼저 결혼 재촉한 건 오빠였잖아. 그건 뱃속 아이 때문이었고 이제 와서 그 애가 내 아이라는 보장 있어? 난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사람 목숨 쉽게 생각하는 너랑은 절대 못 살아. 결국 그날 며느리는 하객들 틈에서 보기 좋게 팽당했어요. 제 바람대로 결혼식은 완전 파토가 난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제 아들만 바보가 될 뻔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남자와 그 집 부모가 하객들에게 사과를 하고 한 분씩 돌려보내기 시작하니까 사돈 부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먹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남자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자산도 꽤 있는 남자였어요. 그때 안사돈이 울먹거리면서 한탄하듯 하던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우리도 돈 많은 사이 보나 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아이고 내 팔자야. 아줌마 아저씨, 팔다리 멀쩡하면 나가서 직접 벌어요. 남의 집 아들한테 기생할 생각 말고. 내가 당신들 편히 사는 꼴 볼 것 같아? 두고 볼 거야 내가. 저는 화가 난 목소리로 협박하듯 내뱉고 자리를 떠났어요. 딸들도 속이 다 시원하다며 저와 같이 나와버렸습니다. 그 후 집에 돌아와서 아들한테 그동안 있던 일을 물어봤어요. 그러자 아들은 그동안 며느리가 둘만 있으면 이혼하자는 말을 일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참아보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일을 벌릴 줄 몰랐다고 했어요. 충격을 받은 아들도 저한테 단호한 목소리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그만할게요. 엄마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잘 생각했다. 우리 아들 큰 결심했어. 그렇게 아들은 충격을 받았고 결국 이혼을 선택했어요. 결국 그 인간의 탈을 쓴 악마 같은 며느리와 이혼을 했고 양육비를 받기로 하고 아이들은 아들이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들려오는 소식은 좀 충격적이었어요. 피도 눈물도 없던 며느리는 뱃속 아이를 낳지 않고 그냥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아닙니까? 짐승도 제 새끼는 품고 아낀다는데 전 며느리의 근황에 충격을 받았어요. 게다가 돈 많은 사이 얻으려다가 약사 사위를 잃은 전 사돈들은 거짓골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제 아들한테 용돈 받아서 편히 살았는데 일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온 가족이 욕심부리다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벌써 2년 전 일인데도 저는 생생하게 다 떠오릅니다. 그만큼 가슴에 상처로 남은 사건이었어요. 그래도 제 아들은 보란 듯이 잘 살겠다면서 재활치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휠체어를 타야만 생활이 가능한 상태지만
그래도 먼 미래를 위해서 노력 중이랍니다. 아마 제 아들이 이렇게 힘을 내고 치료를 받는 건 두 아들 때문 아닐까요? 아빠가 병원 가는 날이면 옆에서 제일 힘이 되어주는 아이들입니다. 저번엔 같이 병원에 가서 아들을 응원하면서 두 손자가 큰 힘을 줬어요. 아빠, 으쌰, 으쌰. 아빠, 제 손 잡으세요. 아니야, 내가 아빠 잡을 거야. 아빠,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요. 태권 V! 두 손자들이 아들 곁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흐뭇한데 제 아들도 힘이 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흐뭇한 와중에 몇 달 전엔 반갑지 않은 전화가 왔어요. 보내라는 양육비는 안 보내고 뒤늦게 전화해서 전 며느리가 울면서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될까요? 애들 보고 싶으면 양육비 챙겨와. 그동안 밀린 것까지 전부 다 내놔. 정정당당하게 엄마 노릇부터 하고서 네 권리를 찾아야지. 정말로 떳떳하게 일해서 남 등쳐먹지 말고 직접 돈 벌어올 때 그때 애들 보여줄 테니까 나타날 생각하지 마. 어머니, 제발요. 뒤늦게 애들이 보고 싶다면서 전화한 며느리한테 양육비나 보내라고 했어요.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양육비 받을 때까지 얄짤 없다고 했어요. 보나마나 전 며느리 부모도 손가락 빨고 살 게 뻔합니다. 안 봐도 비디오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봅니다. 지금 제 아들은 자식들을 보면서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하고 있답니다. 다시 우리 아들이 멋지게 일하는 모습이 보고 싶네요. 비록 아픔은 있었지만 아픈 만큼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도 마음을 다해서 아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랍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저한테는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힘들 때 가족에게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힘들 때 가족만큼 든든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아무리 친구가 귀해도 가족을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모두 건강하고 무탈하게 지내는 걸 감사히 여기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두 손자들과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제 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